예,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어떤 섹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죠. 메가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 점검하고 또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 좋은 기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부장님과 이야기할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게 2026년에도 시장의 핵심에 서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제는 지난해도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AI와 관련된 버블론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올해는 AI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의구심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까요? 네, 올해도 그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급변하지만 않는다면은 아마도 버블에 대한 오히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버블 형성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버블 퍼스트, 그리고 어느 시점, 그 어느 시점이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쯤에서는 그거에 따른 버블의 형성에 따른 저항 아니면 경계감 또는 그걸로 인한 이제 나쁜 효과, 부메랑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분기점을 3분기 또는 2분기 가능성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슈가 되는데 지금 정월 초하루부터 다음 이슈를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 한켠에 생각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무척 많이 오르는데요. 갖고 계신 분 입장이나 우리 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한 50% 서버용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분기는 그거보다 50% 3개월 전보다 오른 가격에 60% 이상 상향을 고객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더더욱 좋을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 정도는 어느 시점, 2분기, 3분기 어느 시점에는 가격의 급등으로 일어난 저항 또는 그 반도체를 쓰는 PC나 휴대폰 업체들 입장에서의 어떤 다른 몰두,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무리라 싶어도 지속적인 주가는 상승이 있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매량에 대한 염려를 할 거기 때문에 각도는 이제 수그러들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반도체가 아닌 그 미국 경기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연착륙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성장력이 높아서 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금리 인하를 못할 정도다. 이것이 처음에는 걱정이 되지만 인플레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인플레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더라도 버블을 과열을 이기고 좀 먼저 달리지 않을까 이것이 이슈고요. 아마 봄 정도 지나서 여름 될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거꾸로 계속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캐리 테리토리 청산 또는 과열에 따른 부메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또는 그 즈음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이 빅테크들의 과잉 투자와 돈이 언제 벌릴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AI 산업의 성장은 이제 사실은 진행 단계이고 그렇죠. 네. 오른 거는 주가지 버블은 일부 주가지 산업의 버블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버블은 한창 더 갈 수 있다. 그죠? 그거를 지금 네네. 여기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또 빅테크 흔들리고 버블론 얘기 나오면 네네. 또 흔들려요.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입지의 흔들거림, 또 물가가 오르거나 말씀하신 또 금리 인하를 좀 적게 하면서 미국 증시에 큰 충격이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일단은 그 경기가 폭락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버블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미국은 감세 이런 어떤 그런 거 또는 이 기존의 우리 관세 올렸잖아요. 오늘도 아침 보니까 미국이 원래 더 올리기로 관세, 가구라든지 식료품 이런 거에 대한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물가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서민 물가 내지는 감세 이걸 통해서 마치 레이거노믹스처럼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하거나 그러면은 내년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아마도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 무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경계를 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각도가 폭등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좀 더 갈 가능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이야기, 미국 글로벌 경제 얘기했습니다. 뭐 AI는 시장의 핵심 그걸 축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해서 여러 섹터들이 오르기도 하고 우려도 있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8만 전자, 80만 닉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숫자 계속 올라갑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비교해서 한번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20만 원과 100만 원의 숫자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주가를 좀 확인하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한 16만 원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는 20만 원을 꿈꾸고 있고 지금 12만 4천 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66만 5천 원인데 80만 원, 100만 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 뭐 살 거냐 안 살 거냐 언제 살 거냐를 고민하다 보면 계속 오르니까 그죠. 일정 부분 일단 담아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그 시기가 좀 지나고 그렇죠. 있죠. 예. 지난 며칠 전까지 핫승이 네. 많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1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발표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가격이 4Q에 50%인데 내년 1사분 올해 1사분기에 이제 올해죠. 1사분기에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1분기 실적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오늘 빠르게 올라왔어요. 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4분기 실적이요. 컨센서스가 오늘 리포트 나온 게 2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20조 넘는 게 한 군데 외국계에서 나왔긴 해죠. 평균적으로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보름 사이에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 기대치는 평균이 거의 20조 근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조죠. 1분기 얼마나 그랬죠? 반도체 더 오른다. 그러면 아마 20조가 나오면 24, 5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당초 100조 정도 예상했던 거였을 때가 주가가 10만 원, 11만 원이었는데 100조가 아니고 120, 30조. 130조 이상 콜이 세 군데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을 포함해서 130조 이상의 세 군데 나오고 평균이 125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PER이 과거에 10배 정도 줬을 때가 100조, 110조일 때가 12만 원, 13만 원 사이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게 더 뚜렷해진다면 12만 원, 13만 원 지금 현재 주가 레벨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PER 10배에 대한 얘기인데 마침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PER이 10배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걔네보다 삼성전자가 캐파가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마이크론보다 낮지 않게 준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10만 원 올라온 거 또는 그 이상에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 기대하는 실적에 부합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같은 PER을 10배 주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한 8배 정도 줬을 때가 보통 80조 얘기 나왔을 때가 한 60만 원 중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진짜 100조가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똑같은 PER 8배를 주더라도 8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70만 원 초반까지 삼성전자는 13만 원, 14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경계감 표출이 이번 달 중에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곳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큰 고민이 없고요.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퍼즐은 소부장이죠. 사실은 작년에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못 갔고요, 그죠? 일부 종목만 가다 흔들렸는데 이런 것들이 새해에는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네네, 단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말 또 오늘 장에서도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 강한 소부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부장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일단은 아까 삼성전자 네. 실적이 중요하다 했는데 다음 주에 있는 게 CES쇼가 있죠. CES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겠죠.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우리 소부장 관계는 되는데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한국도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시연을 할 것이고요. 아틀라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 관련되는 자율주행, 피지컬 AI 관련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오늘 HM 안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주식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는 AI 후발주자니까 반도체에서 삼성 하이닉스보다 못 갔는데 소부장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AI에 등을 고 투자를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1월달 현재는 아니더라도 다음 분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먼저 반영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관련되는 장비주가 오늘 몇 군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CES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주 뭡니까?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12일부터 15일인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건 실제 발표하는 한국 업체들도 중요하고요. 그런 회사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오늘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 인수한다는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도 있지만 미국의 해외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해요. 파이자, 머크 이런 회사들도 12일날 발표하면은 한국의 D&D 파마텍, 알테오젠, 한미약품에 연결이 되고 뭐 일라이릴리가 13일 발표되면 그럼 기타 등등 업체들도 알지노믹스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도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AI를 가지고 뭔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바이오를 분석하고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되는 게 12일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코멘트도 눈여겨볼 만해서 이런 헬스케어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소부장 얘기를 좀 매듭을 지어보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가 없이 그렇죠? 새로운 증설이 없이 제한된 공급 물량으로 수요는 늘고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증설을 하게 된다. 소부장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누가 진짜 수혜냐는 이제 스타디가 좀 필요하겠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전자만 닉스만 가고 지수는 가고 사실은 소부장 못 가고 다른 거 못 가는 것도 건강한 장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괴리가 났던 거는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아주 소부장이 세지 않았던 가장 큰 거는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오는 9월, 10월에 3분기 실적이 소부장이 별로 안 좋은 게 많았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됐고 두 번째는 반도체 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수요, 이익이 많더라도 바로바로 투자를 해가지고 6개월, 9개월 뒤에 공급 초과의 부메랑을 맞은 나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의 강도는 천천히 가려는 이른바 투자 디스플레인, 절제 이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의 낙수가 그렇게 빨리 안 왔던 측면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50% 오르고 50% 오르고 마진이 60%에서 70%, 80% 올라가면 반도체 갖다가 쓰는 PC 업체, 휴대폰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죠? 너네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증산해라고 압력을 주겠죠. 견디지 못하는 포인트가 바로 소부장한테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1월 1일, 2일, 오늘이 아니더라도 1개월, 2개월, 한 분기 이내에 그런 사사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부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런 종목이 뭔데? 이런 질문이 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에 이제 배당락 지나고 나서 연말 또 연초 오늘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도주가 뭐냐 그랬더니만 튀어나가는 놈이 주도주라는 얘기를 당연하죠. 한 분도 있는데 그렇게 좀 후속적인 스타디를 소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6년에 대한 기대감, 또 1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첫날 시장이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먼저 그렇다고 사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도 우려가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정말 돌아오는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1월을 보면서 이 안전한 상승의 조건들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몇 개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반, 사원 이런 게 안 가면 돼요. 뭐 3일 춥고 나흘 오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뭐냐면 한 나흘 세고 하루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AI하고 바이오가 강세를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AI 바이오가 꺾이면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섹터가 옮겨가느냐? 그렇게 옮겨가는 섹터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AI는 그냥 버블 뚫고 가는 거고 바이오는 금리 인하를 갖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갖고 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주식이 나흘 가고 하루 빠지는 게 아니고 이틀 가고 이틀 빠지고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은 그건 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아까 20조 이상 나오면 좋고요. 혹시 20조 이상 안 나와서 빠지면 그 이유를 보시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1월 9일 날은 하이닉스가 그 ADR 미국에 발행하는 거에 대한 공시에 대한 답을 하는 날이에요. 1월 8일, 1월 9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하이닉스의 공시 얘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원화가 다시 약세가 무슨 이유로 돼가지고 1460, 70대면은 이 랠리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1월 말까지 갈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이벤트, AI, 바이오, 강세, 실적과 그런 거, 환율 이런 패턴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의 CES, 11일부터 15일까지의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다만 그때 그 발표되고 나서 셀드 뉴스가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셀드 뉴스가 약하고 단기에 나오면 괜찮은데 일부 종목이 세게 나오고 2, 3일 지속되면은 그거는 수명을 다했다 라고 보시면서 좀 차별화적인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30초 1분 내 반도체 우리가 머스트 해보고 그 밖에 1월을 전략으로 했을 때 좋게 보시는 섹터 몇 개만 언급해 주세요. 바이오, 소부장 이상입니다. 네, 명확하게 심플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올 연간이 아니라 당장 이제 1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심플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메가 트렌드에서 우리가 새해 첫날 1월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 이야기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